자, 주택임대차보호법 갑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는 두 문제 나오니까 아까 이제 민법상 임대차하고 차이점을 조금씩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특별법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법이 우선한다는 원칙. 자, 특별법은 자, 일반법보다 우선합니다. 자, 일반법이 민법이야. 자, 일반법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이라 그래요. 근데 특별법은 요거는 특별한 사람을 보호하는 거야. 특별한 사람, 특별인. 우리 임차인이 약자야, 임대인이 약자야. 임차인이 약자니까 임차인 보호하는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이에요. 그 다음에 특별한 사항, 그러니까 주택은 주택임대차에 요것만 적용이 돼요. 자, 민법은 토지, 건물, 동산 다 적용된단 말이야. 여기는 주택임대차는 주택만 적용됩니다. 주택. 그러니까 적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특별한 사람 보호합니다. 그래서 편면적 가행 규정이에요. 이건 100%. 임차인한테 불리한 무효예요. 주임법, 상임법은. 자, 봅니다. 그 입법 목적은 항상 특별법을 만들 때는 목적이 있어. 우리 경제적 약자 보호라는 거야. 제1조 목적. 이 법은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이런 뜻이야. 줄여서 주임법은 주거용 건물임대차, 줄이면 주택이죠. 주택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특별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국민이니까 원칙적으로 법인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사람한테만 적용되고 법인, 회사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자, 양가로 1번에 주거생활 안정보장인데, 자, 동그라미 2번 조심합니다. 따라서 다음 줄거세요. 주거 목적이 인정되는 한 기존 채권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이 됩니다. 반드시 현찰 주고받을 필요가 없고 옛날 채권 가지고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자, 양거리 2번 중에 표시하세요. 편면적 강행 규정. 여기에 포인트입니다. 주임법은 법 조문 전부 편면적 강행 규정이야. 주임법 규정에 위반된 약정 같은 말, 계약으로 누구한테 불리하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 약정은 효력이 없다. 반대로 하면 임대인한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있어요. 임차인한테 불리한 것은 무효다 이거죠. 그래서 무조건 임차인 보호야. 그리고 그런 점 조심하고. 자, 오른쪽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적용 범위. 적용 범위는 주택이에요. 주택. 자, 제2조. 이 법은 주거용 건물, 줄여서 주택이랍니다.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줄거세요. 일부 임대차에 관해서도 적용됩니다. 방 한 칸 임대차도 적용이 돼요. 그리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또한 적용됩니다. 창고까지 적용된다는 거예요. 자, 방 한 칸에도 적용되고 옆에 창고까지 적용됩니다. 만약에 이 건물에 임차 들어갔어. 자, 여기 창고가 있었어요. 창고까지 다 적용이 됩니다. 자, 그 양가로 1번 밑에 동그라미 2번 줄거든 미등기 건물로 적용돼요. 오히려 미등기 건물이 임차료가 싸니까 그죠? 더 많이 보호해야 되겠죠? 미등기 건물, 즉 무허가 건물도 주임법 적용 대상이 된다.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양가로 2번 내려오세요. 미등기 전세도 준용이 됩니다. 자, 미등기 전세 이퀄 적어도 채권적 전세라 그러죠? 채권적 전세에도 적용이 돼요. 미등기 전세 같은 말, 채권적 전세. 주택에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해서도 주임법을 준용된다. 이 경우 전세금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본다 간주합니다. 자, 그러면 주임법을 만든 목적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자,
아까 했지만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잖아요. 그죠? 제3자한테 대항을 못해요. 근데 이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대항력을 인정한다는 거죠. 아까 대항력 요건 뭐였죠? 자, 주택 인도 받고 주민등록하면 된다 그랬죠? 이겁니다. 대항력.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임차보전금을 나중에 경매 들어갔을 때 임차보전금을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 이게 우선변제권. 요거죠. 우선변제권.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임차보전금 경매에서 우선변제 받는 거.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 소액임차보전금, 소액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 주는 거. 선순위보다도 더 먼저 준 최우선 변제권.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 요게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 한 문제 꼭 나와요. 결국은 주임법 만든 궁극적 목적은 세 가지야.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요것 때문에 법 만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자, 양거로 3번에 일시 임대차인은 적용 안 됩니다. 뭐 1시간, 2시간짜리는 보호할 필요가 없죠. 자, 제11조. 이 법은, 즉 주임법은 상임법, 주임법 똑같아요. 일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시 임대차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빌리는 임대차에 뭐 보호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 4번. 주택 대지는 적용됩니다. 주임법은 대지에도 주임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이게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이제 경매 들어갔을 때 이거야. 경매. 자, 이 건물 밑에 대지가 있잖아. 대지 소유자도 갑이고 건물 소유자도 갑이었어요. 자, 이걸 우리 임차 들어갔죠. 자, 보증금 만약에 9천만 원에 임차 들어갔다고 하죠. 나중에 이게 경매 들어갔어요. 경매 들어가니까 땅하고 건물이 경매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서도 우선변제 받고 땅에도 우선변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나오겠지만 한꺼번에 가면 땅에서 3억의 경락이 되고, 여기 1억으로 하죠. 계산하기 쉽게. 3억의 경락이 되고 건물에서 2억의 경락이 됐어요. 그럼 몇 대 몇이죠? 3대 2잖아. 이게 비례해서 받아요. 이게 1억이라면 자, 여기서 얼마 받냐면 4천만 원 받고 땅에서 6천만 원 받습니다. 이렇게 안분비례하게 돼요. 자, 그래서 대지까지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지에도 적용 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양가로 5번에 적법에 들고 적법한 임대권한 가진 자와 체결한 임대차입니다. 무조건 적법 임대인과 체결해야 돼요. 자, 동그라미 1번 갑니다. 주택 소유자는 아니더라도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에도 주임법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양가로 6번 내려오면 양가로 6번. 임차인이 법인, 조금 전에 했죠, 그죠? 법인한테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원칙적으로. 왜? 법인은 부자잖아, 회사니까. 자, 1원칙은 적용 안 돼. 동그라미 1번. 주임법은 자연인인 서민들의 주거안전 보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거세요.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법인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이겁니다. 따라서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면서 법인이 임차인이야. 이 사람은 보호 안 돼요. 임차하면서 법인의 직원이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하여도 이를 법인 회사의 주민등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구비했더라도 우선변제 못 받아요. 우선변제권 주장할 수가 없다. 그 점을 조심합니다. 법인이 임차인일 때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없어요. 주임법 적용이 안 돼요. 오늘 2번에 예외 이건 중에 표시하세요. 법인인데도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그 LH공사하고 지방공사가 나와요. 갑니다. 동그라미 1번 예외.
주택 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 자, 줄거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입니다. 줄여서 LH공사와 지방공사입니다. 얘네들은 적용돼요. 가 주택을 임차한 후 LH공사하고 지방공사 후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우리가 LH공사에 임차 들어갔다는 거야.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는 그 법인 LH공사와 지방공사에게 대항력이 인정이 됩니다. 짧게 LH공사하고 지방공사는 적용됩니다. 다음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중소기업에게 적용돼요. 이게 우리 기숙사죠. 기숙사.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줄거세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줄여서 중소기업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쉽게 얘기해서 기숙사입니다. 기숙사. 후 그 법인, 중소기업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는 중소기업에게 대항력을 인정합니다. 짧게 세 군데 어디라고? LH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법인, 그 세 개는 좀 외워줘야 돼요. LH공사하고 지방공사하고 중소기업법인이 임차인이 됐을 때는 적용이 된다. 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세 개만. 자, 밑에 이제 03으로 옵니다. 자, 대항력. 내가 이제 대항력이란 땡땡 저거 제3자한테 주장하는 힘을 대항력이라 그래. 원래 채권은 제3자한테 주장 못한단 말이야. 근데 예외적으로 대항력을 갖추는 게 주임법 상임법이에요. 자, 1번 대항력 요건. 자, 3조 제1항 임대차는 주인이 이제 등기 안 해주니까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줄거보죠. 주택의 인도라는 것은 이사 들어갔다는 거야.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입니다. 때는 그 다음 날이야.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대항력 요건이 인도와 주민등록입니다. 자, 이 경우 줄거세요.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로 본다 간주한다.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된 걸로 간주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자, 대항력 요건 두 개 뭐라고? 인도하고 주민등록 같은 말 전입신고 오늘 했어요. 그러면 다음날 내일부터 대항력을 시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장 넘어갑니다. 인도도 자 이겁니다. 전차인 만약에 전대놨어요. 아까 전대놨다 그러면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해야 돼요. 누구 명의로 주민등록 해야 돼? 전차인 명의야. 전대의 명의로 하면 안 돼요. 그게 1번 주택인도에 봅니다. 주임법 3조에서 정한 대항요건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줄거세요. 타인의 점유, 타인이 바로 전차인입니다. 전차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 점유하는 경우도 인정된다 이거죠. 그래서 전대차 놓으면 누구 이름으로 주민등록해야 된다고? 전차인이 살고 있고 전차인 명의로 주민등록하면 임차인이 대항력 갖춰요. 자주 나옵니다. 시험에서 전차인.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이 주민등록하러 갑니다. 자, 대항력 요건. 자, 주택 상가도 똑같아요. 인도 더하기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된 걸로 본다. 자, 그럼 주민등록은 조심해야 됩니다. 주민등록에서 자, 동그라미 5번 오세요. 동그라미 5번. 자, 주민등록은 자, 동그라미 5번 중요 표시. 주민등록 신고는 수리 안 때문에 수리.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되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줄거세요.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신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주민등록은 조심해야 됩니다. 수리한 때 효력이 발생해요. 도달한 때가 아니고, 주민등록은 도달한 때가 아니라 손으로 받은 때 수리한 경우에 신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주 나와요. 도달이 아니야. 말수리한 때 주민등록 신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왼쪽 기출 문제 보세요. 맨 밑에. 주민등록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가 아니라 행정청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거꾸로 됐죠? 잘 기억해야 된다. 도달한 때가 아니라 수리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오른쪽 양가로 2번. 자, 줄거세요. 가족이나 전차인의 주민등록 땡땡 적어 유효라고 적어. 유효. 자, 우리 임대차 계약서에는 자, 임차인 아버지라고 돼 있어. 임차인 아버지. 근데 주민등록은 아들 앞으로 하든지 부인 앞으로 해도 됩니다. 가족 명의로 주민등록도 유효해요. 자주 나와. 가족의 주민등록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주임법상의 줄거세요. 대항 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는 명의가 아버지인데 어머니 명의로 주민등록해도 되고 애들 이름으로 주민등록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요 대항력 요건 주민등록은 언제까지 갖춰야 되느냐면 외워야 됩니다. 배당 요구 종기까지야. 경매 들어갔을 때 배당을 요구하는 종기를 법원에서 정해줘. 요때까지야. 배당 요구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돼. 주민등록은 언제까지 존속해야 돼?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해야 돼. 그 이전에 이사 나가버리면 꽝이야. 대항력 없어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조금 이따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2번 따라서 갑니다.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자,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준 채 그러면 가족이 주민등록 있죠? 대항력 있어요.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합니다. 가족의 주민등록이 살아있으니까. 근데 다 빠져나가면 꽝이야. 다음 방가로 2번. 전차인의 주민등록. 전차인 앞에 살짝 적어. 적법 전차인입니다. 무단 전차인 안 돼. 동의받은 전차인이 돼야 돼요. 전차인의 주민등록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아까 했던 전대차 얘기야. 임차인이 줄거세요. 임대인의 성낙 동의받아야 돼. 성낙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바로 적법 전차인이야. 적법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이 전차인이야. 전차인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임차인도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이겁니다. 전대를 놨을 때는 전차인의 명의로 주민등록을 해야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2번 반대로 조심해야 돼. 그러나 이 경우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간접 점유자인, 자, 줄거세요.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안 돼. 전차인이어야 돼.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 소정에 적법한 주민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간접 점유자에 불과한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으로는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가 없다. 잘 기억해야 돼요. 전대차를 놓으면 직접 살고 있는 전차인 명의로 주민등록을 해야 돼. 임차인 명의 주민등록은 꽝이야. 조심해야 됩니다. 자주 나와요. 실제 살고 있는 전차인 명의로 해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양가로 3번. 자, 주민등록 언제까지 존속하라 그랬어? 배당요구 종기 나옵니다. 자, 방가로 1번.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 요건은 우선변제권 취득시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민사집행법상 줄거세요. 배당요구 종기까지
자, 배당 달라고 하는 마지막 날짜가 종기야. 배당 요거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주민등록은 언제까지 존속하라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돼. 그 이전에 전출 나가면 대항력도 없고 우선 변제권 10원도 못 받아요. 자, 방가로 2번 따라서 보세요. 동거 가족이 없는 임차인이 혼자네요. 혼자. 임대차 기간 중 자신의 주민등록을 다른 주소로 이전하면, 주소 이전했죠? 전출 나갔죠? 대항력 꽝 없어요.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대항력은 소멸됩니다. 주민등록이 언제까지 있어야 돼?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돼. 자, 자, 양가로 4번 내려옵니다. 부정확한 주소. 자, 그 옆에 적으세요. 자, 뭘 적느냐면, 자, 주소는, 자, 요거 기억합니다. 단독주택은요, 자,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10원이 정확해야 돼. 10원을 정확하게 적어야 돼. 땅 번지 10원. 우리 지적부 시간을 배우죠. 내일 또 배워요. 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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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은 동호수가 정확해야 돼. 동과 호수. 이때는 10원 안 적어도 돼요. 10원은. 자, 잘 기억합니다. 자, 단독주택은 10원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공동주택은 동과 호수가 정확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입니다. 2번이 대항력의 내용. 자, 양갈 1번에 대항력 발생 시기는 다음날 오전 0시야. 자, 줄었죠? 임차인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 한자로는 2길이죠? 2일. 다음날 2일.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다음날 오전 0시야. 자, 따라서 한번 보죠.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저당권 설정 등기 일자와 대항력권 같은 일자가 같은 날이야. 같은 날이면 뭐가 이기겠어요? 임차인이 지죠. 임차인은 다음날 0시니까. 임차인은 주택 양수인이나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 그래? 등기는 오늘 생기잖아. 그죠? 근데 주민등록은 다음 날이니까 같은 날 저당권 등기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하면 누가 이긴다고? 저당권이 이겨요. 소유권이 이긴단 말이에요. 자, 2번은 이제 대항력의 의미. 자, 땡땡 적으세요. 면책적 인수. 무슨 인수? 면책적 인수입니다. 면책적 인수. 면책적 인수. 자, 제3조 보세요. 제3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에 임대할 권리 승계한 자 포함은 줄거세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걸로 본다 간주한. 이게 바로 면책적 인수입니다. 면책적 인수. 자, 면책적 인수 자주 나와요. 자, 보죠.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자, 보증금 1억에 자, 만약에 자 2년 임대차 계약했다고 하죠. 근데 자, 대항력 갖췄어요. 대항력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 1년 만에 팔았어요. 병한테. 소유권 등기했죠. 자, 팔면 대항력 있으니까 이제 우리 병한테 대항력 있죠. 자, 그러면 이 병이 자, 이 양수인이죠. 양수인, 소유권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걸로 본다 이렇게 되죠. 지위 승계인이야. 자, 그럼 같은 말은 이 사람은 보증금 채무가 소멸해요. 면책적 인수인이 됩니다. 갑을 면책시키고 병이 보증금 채무를 인수하게 돼. 면책적 인수인이 됩니다. 자, 그럼 나중에 보증금 누구한테 받아야 돼? 병한테 받아야 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해. 자, 1번 갑니다. 동그라미 1번.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인은 임차주택 양수인 병이라고 넣으세요. 병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임대차 존속기간 동안 2년 동안 종전대로 임차주택을 계속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대항력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2번 조심해. 2번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에 그 주택의 소유권이 살짝 적어 병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양수인 병이 임대인 갑의 지위를 승계함으로 심표 보증금 반환 채무도 양수인 병에게 이전된다. 그래서 양도인 갑은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한다. 면책된다. 면책적 인수입니다. 자, 따라서 계속 나왔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주택 양수인 병은 채무자니까 면책적 인수인이죠. 양도인 갑에게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이 사람이 이제 보증금 줄 채무자니까 자, 병이 갑에게 보증금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의무자잖아. 얘는 면책됐고, 그래서 면책적 인수인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다음 장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정리하고,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오세요. 515페이지. 515페이지에 자, 양가로 3번 맨 밑에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 자, 3조의 2, 3조의 5, 3조의 5. 자, 잘 보세요. 경매에 의한 임차권 소멸. 자, 요건 우리 저당권에서 배웠던 거예요. 자,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자, 경매가 행해지는 경우에는 자,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한다. 잘라주고 다만 예외가 아니죠.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그 앞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 대항력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소멸하지 않는다. 요걸 기억을 해야 돼. 자, 우리 배웠던 거죠. 자, 예컨대 자, 여기 이제 먼저 이 건물에 경매 들어가는데 보니까 1순위에 저당권이 먼저 있고, 저당권이 있죠. 여기 말소 기준이죠. 있고 2순위에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요거부터 말소하니까 소멸되겠죠. 이런 이게 원칙이죠. 예외적으로 이 말소 기준보다 먼저 임차권이 있었다. 요거는 소멸 안 됩니다. 이걸 비교해야 돼. 그게 1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갖춘 경우에도 자, 그보다 앞선 동그라미 임차권보다 앞선 담보물권 즉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이 있으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소멸한다 이거예요. 선순위 저당권이나 여기에 가압류가 있어요. 그러면 임차권은 소멸합니다. 선순위 담보물권이나 선순위 가압류 등이 있으면 대항력 인정 안 돼요. 그럴 때는 소멸한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오른쪽 와서 517페이지에 자, 공사 보증금의 우선 변제 갑니다. 자, 우리 대항요건이 뭐였죠? 구별 잘해야 돼. 대항요건이 뭐야? 자, 대항력이라는 것은 제3자한테 주장하는 힘이죠. 인도와 주민등록은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오전 0시. 다음 우선변제반. 우선변제는 경락대금에서 경매 들어갔을 때 경락대금에서 순서대로 돈 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받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 요건은 자, 조심해야 돼. 대항력 앤드 임대차 계약세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돼. 확정일자. 요 확정일자는 우선변제 요건이야. 확정일자. 그럼 요 확정일자를 만약에 2월 1일 날 받았다. 대항력을 만약에 자, 주민등록 2월 1일 날 했다. 그럼 요건 다음 날이니까 2월 2일 날 늦은 날입니다. 요때 우선변제 요건 갖춰요. 두 개 중
늦은 날이야. 만약에 대항력을 1월 20일 날 갖췄다. 확정일자는 2월 1일이다. 그러면 2월 1일 날 우선변제 요건 갖춥니다. 엔드니까. 자, 그 점을 잘 알아야 돼. 보죠. 우선변제 요건. 자, 3조의 2. 자, 읽어보면, 자, 제3조 1항 몇 항 필요 없고, 대항 요건과 임대차 계약 정서 상의 확정일자가 줄임 차이는 민지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를 할 때, 경공매할 때 임차주택 당연히 대지 포함해 황가대금에서, 황가대금이 바로 경락대금이야. 매각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후순위보다 우선합니다. 후순위보다. 자, 요건은 1. 대항 요건 주민등록과 주택인도. 그 다음 2. 확정일자를 합해야 돼요. 확정일자. 자, 확정일자 어디서 봤죠? 동사무소가 받으면 됩니다. 확정일자.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가로 2번에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 제공. 자, 여기 박 교수님 한번 읽어봅니다. 제3조의 6, 제1항. 제3조의 2의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 지방법원과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적인법에 따른 공적인이 부여합니다. 이걸 확정일자 부여기간이라고 그래. 자, 그 다음은 제2항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기관은, 즉 주민센터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한 날짜,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 부책을 작성해야 됩니다. 이 경우 전산으로 이용할 수 있다. 거의 전산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행령 제5조. 이게 이제 우리 월요일 날 하는 중개사법 실무에서 나온단 말이야. 주택임대차의 이해관계 있는 자의 범위. 법 제3조의 6에 따라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의 이해관계 있는 자는 다음 같고 은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사람들이 이제 확정일자를 볼 수 있다는 거야. 1. 해당 주택의 임대인 임차인. 2. 해당 주택의 소유자. 3. 4.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자, 그런 사람은 이해관계로 확정일자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가로 3. 정보 제공 등. 제3조의 6, 제3항. 주택임대차에 줄거세요. 이해관계 있는 자는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해당 주택에 확정일자 부여한 날짜, 차임과 보증금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자,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 부여기간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부할 수가 없다. 자, 사항 조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체결하는 자는 임대인 동의 받아야 돼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가서, 동사무소 가서 제3항에 따른 확정일자와 같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임대인의 동의 받아야 돼요.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2번 우선변제 내용 보자. 자, 발생 시기는 엔더라 그래서 엔더. 자, 동그라미 1번 보자. 주택임차인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마친 당일 적어봐. 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1월 20일에 임대차 계약 정서상 확정일자 갖추었어요. 자, 확정일자를 2월 1일에 갖추었다. 그러면 우선변제는 언제야? 2월 2일이 되는 거야. 확정일자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은 엔드니까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마친
다음날 기준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런 점을 조심해야 돼요. 엔드니까. 그런데 2번 주택인도와 주민을 마친 그 다음날 이후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대학역하고 이건 2월 1일 날이었어요. 근데 확정일자는 한 20일 있다가 2월 20일 날 받았어요. 그러면 우선 변제 요건 언제 갖추죠? 언제야? 요겁니다. 엔드니까, 엔드. 예, 주택인도와 마친 그 다음날 이후에 2월 20일에 확정일자가 주면 확정일자 부여받은 날에 2월 20일에 우선 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엔드니까 엔드.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자, 임차인은 지금 등기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단 말이야. 어디에 돼 있어? 주민등록만 돼 있잖아. 등기부가 안 돼 있으니, 등기가 없으니까 법원은 임차권자 있는지 알아 몰라? 법원은 모른단 말이야. 모르니까 임차인은 돈 달라고 요구해야 돼. 법원에 가서 배당 요구해야 보증금 받습니다. 배당 요구하면 빵원이야. 아무것도 못 받아. 자, 동그라미 1번 줄 나간다. 현행법상, 자, 줄 거세요. 뭐 소액이든 다액이든 똑같아요. 소액 보증금 반환 채권은 배당 요구가 필요한 배당 요구 채권에 해당합니다. 배당 요구를 해야 보증금 받습니다. 자, 따라서 갑니다.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그럼 빵원이야. 아무것도 못 받아요. 배당 요구하지 않아. 후순위 권리자가 배당을 받으면 그 금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자, 경매법원에 가서 나 보증금 1억 있습니다 라고 배당 요구 안 하면 빵원이야. 10원도 못 받아요. 자, 그런데 동그라미 3번 중에 표시합니다. 또 한 다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되었어요. 임차권 등기 됐죠? 등기가 돼 있으니까 법원이 안단 말이야. 아니, 그 사람은 배당 요구 안 해도 돼요. 그런 경우는 임차인은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 받을 수가 있다. 1번이 원칙이고 2번, 3번이 예외야. 잘 기억해야 돼. 주택 임차인은 소액이든 다액이든 원칙은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아요. 근데 배당 요구는 못 받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이미 임차권 등기가 돼 있다면, 등기돼 있으니까 이때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당연히 배당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외 잘 기억하고,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장 갑니다. 자, 양가로 5번 와서요. 5번 보증금 회수하러 갈 때는 물건 명도해야 돼. 자, 제3항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줄 것에 양수인 같은 말 경락인입니다. 양수인에게 경락인에게 인도 명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 요구해가지고 보증금 받으러 갈 때는 명도를 해줘야 돼. 명도 확인서 가지고 가야 돼. 자,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까지 계속 살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배당 요구하고 나서 보증금 받으러 갈 때는 명도해주고 보증금 받아야 됩니다. 명도 안 해주면 보증금 수령 못해요. 자, 그 점 기억하고, 자, 오른쪽 방가로 2번 옵니다. 금융기관 등이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하면 우선 변제를 승계해요. 자, 제1번 금융기관 등이, 즉 은행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자, 줄 거세요.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는 양수한 금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권을 승계합니다. 그 정도 기억하고, 양가로 7번 내려오세요. 임차인의 경매 신청 요건에 동그라미 치세요. 완화.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원칙을 먼저 기억을 해보죠. 자, 임대인, 임차인. 자, 임대차가 이제 종료됐어요. 기간이. 그럼 임대인은
임차물 반환해주고 거꾸로 됐네요. 임대인은 임차보증금,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줘야죠. 반환. 우리 보증금 1억이라고 합시다. 하고 임차인은 임차물을 반환해야죠. 이게 무슨 관계죠? 동시행이에요. 동시행. 자, 그런데 임차인은 반환해주고 이사 나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이행지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소송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송에서 이제 을이 이겼어.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지급하라. 이제 성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소 판결을 받아도 동시행 관계라면 원래 경매 신청하려면 자 보증금을 반환해야 경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임차물 반환. 그럼 임차물 반환해주면 아까 이거 언제까지 존속하라 그랬어요? 배당여부 종기까지 존속하라 그랬죠. 이거 반환해주고 이사 나가버리면 꽝이야. 그래서 판결 받아도 경매를 못 넣는 거야. 그래서 이제 법을 바꿔야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주택을 명도하지 않고, 즉, 이 집에 살고 있으면서 명도하지 않고 경매 신청할 수 있도록 특칙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자, 여기 특칙입니다. 명도하지 않고 살고 있으면서 경매할 수 있도록 특칙을 만들어. 그게 이제 3조의 이하 보증금 회수갑니다. 자, 제1항 임차인이 바로 밑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에 따라 줄것해요.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냥 읽어나간다. 집행개시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41조에도 불구하고 줄것해요. 반대 의무 이행이 바로 주택 명도야. 이행이나 이행 제공을 집행개시요건을 하지 아니한다. 요즘이야. 임차인이 이제 성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경매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대 의무 이행 제공을 경매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걸 이제 풀면 주택을 명도하지 않고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집행 개시 요건을 하지 아니한다. 굉장히 중요해요. 밑에 이제 즉 줄거든요.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비워주지 않고도, 즉 주택 명도하지 않고도 경매 신청할 수가 있다. 요걸 법 조문에 뭐라고 돼 있어? 반대 의무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요 점을 잘 기억해야 돼요. 법 조문으로 출제가 더 많이 됩니다. 아니한다. 자, 다음 장으로 갑니다. 큰 3번 내려옵니다. 큰 3번 소액 보증금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최우선입니다. 최우선. 소액 임차인이야. 소액 임차인. 자, 제8조 제목에 줄거세요. 보증금 중 일정액 뭐야? 보증금 중 일정액. 자, 지금까지는 우선 변제는 보증금 전액입니다. 전액. 네, 최우선 변제는 자, 소액 임차인 뭐야? 보증금 중 일정액만 최우선 변제 받아요. 자, 그걸 외워야 돼. 갑니다. 제1항 임차인은 줄거세요. 보증금 중 일정액을. 이게 이제 소액 보증금 얘기야.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도 더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겁니다. 1년 전 저당권자보다 더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걸 일명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그래. 자, 이 경우 줄거 나간다.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에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기억합니다. 자, 보증금 중 일정액의 최우선 변제 요건이 뭐라고요? 자, 경매 신청 등기 전에, 경매 신청 등기 같은 말, 경매 개시 결정 등기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대항력. 애운다. 최우선 변제 요건은 뭐라고요? 경매 신청 등기 같은 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뭘 갖추고 있어야 돼?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 대항력이 뭐였죠? 아까 인도와 주민등록. 이때는 확정일자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 선순위보다도 더 먼저 받으니까 확정일자는 필요 없어요. 자, 오른쪽 옵니다. 양글 1번에 의 굉장히 중요해요. 동그라미 1번. 임차보전금이 소액인 경우 조금 더 외울 거야. 소액 임차인의 경우 임차인은 보전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더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동그라미 2번만 외웁시다. 최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뭐 하기 전에 뭘 갖추라 그랬어? 경매 신청 등기 전에, 같은 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인도와 주민등록, 즉 대항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자, 즉 대항요건만 갖추면 되고 뭐는 필요 없다 그랬어요? 확정일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경락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 한합니다. 자, 지금 최우선 면제는 서울만 거의 출제예요. 자, 서울 가보죠. 시행령 제11조. 자, 법 제8조에 따라 우선 변제받을 임차인은 보전금이 다음과 같고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합니다. 1호 외웁시다. 서울은 1억 6,500입니다. 자, 보전금이 소액 보전금이 얼마라고요? 1억 6,500만원. 이 중 얼마까지냐면 맨 밑에 내려와 시행령 10조 1 서울대 5,500입니다. 5,500만원 이하야. 자, 서울 보라 봅시다. 서울은 소액 임차인이 얼마라고요? 1억 6천만원. 1억 6,500. 1억 6,500 이하 임차인을 소액 임차인이라고 그래. 이 중 다 주는 게 아니라 약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5,500만원 이하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나머지는 외우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맨 밑에 4, 그 밖의 지역, 우리 안동은 7,500만원 이하입니다. 에게 3분의 1이니까 2,500이죠. 7,500 분의 2,500. 상식적으로 알아놓고요. 안동, 영주는 소액 임차인 얼마라고? 7,500만원 이하에게 2,500까지 최우선 면제 줍니다. 시험은 거의 서울이에요. 일단 서울만 해놓읍시다. 1억 6,500에게 5,500만원까지 일단 최우선 면제를 줍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고 다음 장 넘어갑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 갖춘 임차인과 소액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될 뿐만 아니라 심표 임차주가 별도로 대지만 경매될 경우도 대지 환가대금에 대해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땅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아요. 자, 그 점 전화 기억하고. 자, 그럼 최우선 변제 요건이 뭐라 그랬어요? 일단 소액 임차인 서울은 얼마 이하에게 1억 6천만원 이하가 돼야 돼. 만약에 1억 6,500에서 1원이라도 초과하면 소액 임차인 못 받아요. 거기서 최대 5,500까지야. 그럼 만약에 5,500 다 받았다. 그럼 최우선 변제 못 받은 게 얼마야? 1억 6,500에서 1억 1,000이죠. 1억 1,000은 최우선 변제를 못 받고 요거는 우선 변제 받으러 가는 겁니다. 우선 변제니까 뭐가 있어야 돼? 요거는 확정일자가 있어야 돼. 자, 4번 오면 4. 임차권 등기와 대항력권 및 우선 변제권. 자, 임차권 등기 다음에 명령이 빠졌네요.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 자, 오늘 임차권 등기 명령까지 가겠어요. 자, 1의 갑니다. 임대차가 종료돼야 돼요. 자, 이런 뜻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면 요거는
촉탁 등기입니다. 명령 등기가 아니고 무슨 등기라고? 촉탁 등기예요. 촉탁 등기. 자, 양가로 2번 신청에 줄었습니다. 1번 동그라미 1. 임대차가 끝난 후야. 이거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자,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 못 받았어요. 그런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소재지 줄거. 어디라고? 주택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임대차가 끝나야 돼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임대차 기간이 종료했어요. 종료했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원래 등기는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원래 등기는 어디서 하는 거야? 원래 등기는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등기소에 신청하는 거잖아. 이거는 등기소에 가는 게 아니고 법원에 가는 겁니다.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는 거예요. 어느 법원? 건물이 있는 법원이에요. 영주다. 영주 법원 있잖아요. 안동이다. 안동 법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요. 임대차 존속 중에는 안 돼. 그럼 2번 즉 임대차 기간 중에는 등기 명령 신청이 허용 안 됩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돈을 못 받아서 가는 거예요. 다음 장 오른쪽 오세요. 자, 동그라미 5번. 그러면 이제 이 법원에서 자, 요건 갖췄는지 봐가지고 갖추면 옆에 있는 등기소에다가 임차권 등기를 촉탁을 하는 거야. 그럼 등기소에서 이제 임차권 등기를 해준다면 여기 을구에 여기다가 주택이라면 주택 임차권 이렇게 등기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자, 우선 변제 갖춘 날, 대항 요건 갖춘 날, 보증금 이런 걸 적는단 말이에요. 보증금 1억. 그리고 임차인 을. 자, 그러면 이제 우선 변제 갖춘 날, 대항력 갖춘 날은 만약에 계약 기간이 2년이었다면 2년 전에 갖췄겠죠. 그죠? 그러니까 2년 전께 여기에 딱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2년 전이 대항력 갖춘 거죠. 요걸 넣어서 우선 변제 받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 와서 동그라미 5번 옵니다. 동그라미 5번. 자, 그럼 비용은 누가 내야 되겠어요? 비용은 일단 임차인 냅니다. 무조건 법원에 가면 돈 들어요. 또 등기하면 돈 들잖아. 이 비용은 일단 임차인 내고 나중에 임대인한테 청구합니다. 여기 5번.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에 관련해던 비용을 살짝 적어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임차인이 내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가로서 3번에 등기의 효력. 자, 등기의 효력은 요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옛날 게. 3번 효력. 동그라미 1번 중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 임차권 등기가 격려가 되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며 잘라주고. 네, 옛날 게 그대로 유지돼. 심표가 더 중요해요. 임차권 등기 이전에 살짝 적어 한 2년 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뭐 된다? 유지된다. 요게 포인트예요. 자, 이제 등기했죠? 그럼 2년 전에 게 유지되니까 을은 이제 전출 나가도 돼요. 이사 나가도 됩니다. 그러면 2번.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등기했으니까 대항력을 상실하더라도, 즉, 전출 나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임차권 등기가 중요해요. 그리고 3번 조심. 자, 이 집에 이제 원래 방이 4칸이었어요. 방이 4칸이었다. 자, 그러면 이제 임차권 등기가 되었어요. 그럼 임대인은 자, 세를 놔야 되냐? 자, 이사 나갔으니까. 그럼 세 놓으면 빨리 놓으려면 자, 비싸게 놔야 돼? 싸게 놔야 돼? 싸게 놔야 되잖아. 그럼 이제 소액으로 서울에서 1억 6천 이하 소액임차 이렇게 놨어요. ABCD에게. 그러면 얘네들한테
최우선 변제권 주면 이 등기는 아무런 필요가 없잖아. 그래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액 임차인이 이제 최우선 변제를 못 받아요. 그 점을 조심해야 돼. 그게 이제 3번 줄거세요.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주택을 그 이후에 등기한 이후에 임차한 소액 임차인은 소액일지라도 최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해요. 임차권 등기한 이후에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 못 받는다. 자, 그리고 4번은 우리 동생이 아니라 그랬죠. 자, 이 경우 조심합니다. 자, 이때는 이제 원래는 자 이거였죠. 원래는 뭐였어요? 자, 보세요.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 무슨 관계였죠? 동시행 관계였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돈을 안 주니까 임차권 등기가 되었어요. 그러면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이야.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이고 이거 말소는 후이행입니다. 선후 관계야. 동시행이 아니야. 굉장히 자주 나와. 자, 4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는 자, 줄거세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보다 선이행 의무가 된다. 이꼴 저거 동시행 X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등기가 됐을 때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말소는 동시행이 아니고 선후 관계입니다. 굉장히 자주 나와. 다음 동그라미 5번 아까 했는 거네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되면 이미 등기되어 있으니까 배당 요구 안 해도 된다 그랬죠. 임차인은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죠. 그 존속 기간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인데 오늘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머리 아프니까 이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많이 마치고 내일 공시부 시간을 뵙겠습니다. 자, 많이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